네, 반갑습니다. 조코프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7월 7일, 7월 7석 일요일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날짜로 일요일이면 미국이 토요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떴습니다. 저는 가장 눈길을 끄는 계약이 르브론 제임스의 페이컷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페이컷을 했습니다. 페이컷, 말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컷! 잘라서 계약을 한 그런 형태를 일컫는데 왜 르브론 제임스는 페이컷을 해야 됐는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르브론 제임스 2년에 103일의 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103일의 계약을 맺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발표가 났는데 101.35밀 여러분 보셨나요? 2년에 101밀이면 101밀이고 2년에 104밀이면 104밀인데 2년에 101.35밀 계약으로 맥시멈 계약에서 약 한 3밀가량을 페이컷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소제목에 2년에 103일 계약을 했지만 당초에 발표된 저 2년에 103일보다는 3밀 정도가 떨어진 금액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자, 그렇다면 커런트 셀러리를 한번 보실게요. 우선 스타팅 5는 디러셀, 오스틴 리버스, 르브론 제임스, 루이 하치무라, 앤서니 데이비스고 그 다음에 백업은 게일 빈센트, 브로니 제임스, 달튼 커넥튼, 제런 후드 시피노, 맥스 크리스티, 맥스웰 루이스, 캠 레디시, 제러드 밴더빌트, 잭슨 헤이즈, 크리스찬 우드. 강하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레이커스라는 그런 팀의 이름값을 놓고 기대했던 바에 비하면 리저브 멤버는 아주 깝깝합니다. 자, 그리고 커런트 셀러리를 한번 보시면 자, 이번에 르브론 제임스와 계약을 맺게 됐고 그 다음에 브로니 제임스와도 계약을 맺었고 달튼 커넥터에게도 이제 주는 돈이 있으니 계산 한번 해봤습니다. 현재 레이커스의 셀러리가 190밀이었어요. 190밀.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사치세를 넘어선 구간입니다. 사치세를 넘어서지 않기 위해서는 171.3밀 아래로 줄여야 돼. 그런데 줄일 수 없어. 171.3밀보다 19밀이 초과했어요. 그래서 first apron, 첫 번째 apron까지는 178.1밀이야. 그래서 사치세를 내는 것보다 약 7밀을 더 내는 금액이죠. 그래서 저기서 줄이면 다행인데 NBA는 최근 들어서 second apron, 두 번째 apron을 넘게 되면 엄청난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이번에 어떤 식으로든 사치세 밑으로 내려가겠다라고 공표를 했지만 그건 사실 쉽지 않고 세컨드 에이프런으로 한번 떨어졌다가 나올 필요가 있어요. 그걸 계속 유지하면 나중에 1라운드 픽이 30순위로 고정되고 여튼 불이익이 더럽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팀들이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권에 도전하거나 아니면은 팀 전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 다 보이시죠? 세컨드 에이프런 보이시나요? 188.9밀이야. 그런데 커런트 셀러리가 그러니까 2년에 103일에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죠. 보이시죠? 얼마 차이예요? 1.1밀이야. 1.1밀 차이로 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야, 1.1밀 차이를 르브론 제임스라는 물론 오버 38이라는 룰이 있지만 르브론 제임스라는 슈퍼스타랑 계약을 맺는데 1+1 계약을 맺어야 되잖아. 왜냐하면 38살이 넘은 선수에게 3년 계약을 하면 마지막 3년짜리는 비보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의 이름값과 비보장은 어울리지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3년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1+1 계약을 맺었는데 2년에 103일이 맥시멈인데 2년에 103일을 계약을 했을 때 세컨드 에이프런은 1.1밀을 넘게 만들어 놓은 것 자체가 레이커스가 바보 등신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왜냐하면 어쨌든 르브론 제임스와는 맥스 계약을 나중에 남겨놔야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남겨놓고 세컨드 에이프런 넘을 거면 확실하게 넘던가 아니면 세컨드 에이프런으로 낮춰야 되는데 레이커스가 셀러리 디자인을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제 이런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아니 어차피 LA 레이커스는 로스에 자리 없었다. 맥스 크리스티, 그 이름. 맥스 크리스티랑 4년에 32밀 계약을 맺은 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지 않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자, 맥스 크리스티는 RFA예요. Restricted Free Agent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제한적 자유계약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첫날부터 계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르브론 제임스가 스테픈 커리, 그 다음에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은 그냥 꺼지고 스테픈 커리랑 똑같이 챔피언 바지 4개 만족할까요? 절대 아니죠. 나는 4만 득점도 했어. 만 리바, 만 어시스트 했어. 아들이랑도 같이 뛰어. 중요한 게 뭘까요? 5번째 우승이에요. 그렇다면
오프시즌 전력 보강을 위해서 르브론 제임스가 리치 폴을 통해서 내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예요. 뭐냐? 만약에 풀 MLE를 써서 미드레벨 익셉션을 써서 좋은 선수 데려오면 내가 페이컷을 할 수 있다라고 흘린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구단 프런트에게 그렇게 움직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내가 르브론 제임스다? 저는 더 할 것 같아요. 왜냐? 지금 르브론 제임스, 앤서니 데이비스, 루이 하치무라, 디러셀을 우승할 수 있나요? 오슬 리브스로 못해요. 그렇다면 비시즌에 어떤 식으로 선수를 영입하느냐가 중요한데 르브론 제임스가 그걸 흘린 거야. 그런데 레이커스는 잘못이 뭐다? 첫날에 RFA에게 4년 32밀을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첫날이 아니어서는 나 오케이거든요. 금액은 그래 유망주를 보는 눈은 다르니까. 근데 그걸 주면서 레이커스는 모든 게 다 꼬인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맥스 크리스티의 8밀이 빠진다고 계산해 봅시다. 4년에 32밀을 안 줬어요. 그러면 텍스 플레이어 MLE를 레이커스는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토린 프린스나 그리고 스펜서 디니디 이 선수들에게 남버드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왜? 맥스 크리스를 첫날에 계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맥스 크리스를 첫날에 계약한 거는 쉴드 칠 필요가 없습니다. 레이커스 팬분들. 저에게 막 댓글 많이 다셨던데 그냥 그거는 바보 등신이었어요. 토린 프린스 그 다음에 스펜서 디니디를 떠나서 그냥 그건 바보 등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르브론 제임스에게 2년 103일을 주니까 세컨 에이프런을 몹시 애매하게 넘는 거예요. 퍼스트 에이프런 넘는 것보다 세컨 에이프런 넘는 게 훨씬 더 불이익이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르브론 제임스와 2년에 101.35mm라는 제가 생애 처음으로 보는 금액에 계약을 맺은 거죠. 자, 그래서 르브론의 계약 구조와 상관없이 2차 사치세 구간 아래로 내려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한 레이커스 맞나요? 잘못된 거죠. 잘못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가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브로니 제임스 뽑고 나버리고 이거는 우리가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르브론의 계약 구조는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한 게 레이커스의 셀러리 팀에서 카시오 계산기, 주판을 튕기는 방법, 엑셀 쓰는 거를 모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추어틱한 일처리였다. 101.35mm 계약 맺은 선수 보셨어요? 저는 처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2차 에이프런 밑으로 내려와야 되니까. 아주 총극입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은 2라운드 출신 선수에게 돈 맞춰주려고 물론 나이가 많긴 하지만 NBA 최고의 선수한테 103일이라고 내가 발표했는데 있잖아. 이게 뭐랄까 그 계산이 약간 101.5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르브론 제임스 만약에 2024년 파리올림픽에 지금 트레이닝 캠프 없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라펠린카 단장부터 해가지고 좌불 안석입니다. 오히려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에너지를 쏟고 힘을 쏟을 수 있는 그 무대가 생긴 게 다행인 거죠. 자, 그래서 르브론 제임스의 마이너스 3밀 페이컷으로 세컨 에이프런까지는 가지 않게 됐다. 101.35mm. 여러분 만약에 101.35mm를 보신 분이 있으면 무슨 모밀 국수도 아니고 여러분 진짜 저걸 보신 적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해주세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쉬워요. 물론 그럴 수 있죠. 몇몇 미니멈 선수들의 샐러리를 덜어내면 TP MLE를 쓸 수 있어요. 텍스 플레이어, 미드레벨 익셉션. 더럽게 기네. 이걸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샐러리를 덜어내는 건 트레이드밖에 없어요. 트레이드밖에 없는데 샐러리를 줄이면서 빈자리를 만들려면 샐러리 덤프를 해야 되고 덤프는 말 그대로 이제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언더캡, 캡이 낮은 팀한테 1라운드 픽을 써야 돼. 쓸 거예요? 라펠리카 단장이 쓸까? 르브론 제임스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쫄아가지고 뭔가를 지르지 못하는데 좋게 말하면 상당히 신중하고 나쁘게 말하면 지를 타이밍 못 지르고 있고 진짜 밀크부단 그 자체인데 샐러리 덤프한다고 언더캡 팀한테 1라운드 쓸까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는 좀 안타까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제가 유튜브를 하지만 저는 이제 여느 유튜버랑은 좀 다르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는 저한테는 생계 수단은 아닙니다. 저한테는 그냥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수단이에요. 하지만 제가 이걸 해보면 결국에는 인기팀이 살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레이커스가 비교되는 거야. 뉴욕 닉스도 일처리 잘했어요. 미카엘 브리지스한테 1라운드 5장? 비쌀까요? 아니요. 지를 때는 질러야 됩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지금 팀 페이를 줄이면서 기가 막히게 하고 있어요. 근데 레이커스는 너무 못하고 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를 잡는 것만으로 브로니 제임스를 뭐 볼모로 잡는 것도 아니고 안타까워요. 그래서 레이커스는 저는 전망은 박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르브론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구단 수뇌부가 어떤 식으로 계산기를 계산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누르고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나누기를 하고 이진법을 써야 되는데 십진법을 쓰고 이런 저는 그래서 답답합니다. 하지만 또 하나 어떤 식으로든 르브론 제임스는 아들과 함께 우승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물론 르브론 제임스는 구단 수뇌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지금 레이커스에 돌아간 상황을 모를까요? 지금까지 점수 주잖아요? 그냥 낙제점이에요. F야. 그런데 그 F를 계절학기 받고 뭐 C, 뭐 B로 올릴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가락으로 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일요일에도 여러분 제 컨텐츠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도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